육신을 끝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일간의 희용을 이제 할 건데,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먼저 원령을 통해서 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천간을 겸했을 때 계수병화, 정화임수를 겸한 거를 겸한 것이라고 하지, 천간에 만약에 경금, 신금, 간목, 을목이 천간에 있는 것을 겸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금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개가 있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령에서 가령 해월에 임수살입니다. 그러면 신금도 뜨고 경금도 뜨고 간목이 천간에 투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임수, 유수로 원령이면 신금이라고 하면 돼요. 천간에 뭐 계수도 뜨고 임수도 뜨고 병화도 뜨고 그런 게 떠 있으면 그거는 겸하는 거예요. 수화가 항상 명령권을 가진 것이지 금목이 명령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간에 금목이 아무리 떠 있어 봐야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금목에게는 항상 수화에게만 명령권이 있으니까 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금목이 있다고 해서 금목을 겸한다라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육신을 외우는데 육신도 오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행의 주체는 항상 임수병화 정화계수.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화가 두 개야. 수화, 이 수화, 나머지는 이 수화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것들 뿐이다. 금목, 목일간의 성품이니 이런 것은 없어요. 수화가 있어야 목일간의 금일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무기토로 이제 바뀌죠. 나의 성향이냐 환경에 맞추는 거냐, 무토라고 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이냐, 기토라고 하는 내부 환경, 가정적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이냐. 그래서 무토는 외부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고요, 기토는 내부적 환경, 가정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금이 조정이 되는 것이지, 갑을경신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수화가 갑을경신을 밀고 당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재관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인성과 식상이 이제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일간도 재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느냐, 그것이 이제 겁재와 근과 근의 종류, 근이 어떤 종류의 근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재관에 맞춰야 된다. 근데 재관을 거부하는 일간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마치 목금이, 오행에서 목금이 수화에 맞추듯이 일간은 인성과 식상에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일간이 원령을 거부하듯이 오행에서 원령을 거부하듯이 일간이 재관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될 건지를 육신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격으로 가죠. 격은 이제 희귀신이, 오행에서 희귀신이 격으로 가게 되면은 용신과 희귀신이라는 어떤 다른 용어를 말합니다. 용신과 희귀신을 격과 상신, 이제 구신, 기신으로 다른 용어로 바뀌어요. 오행에서 용신이야 기신이야 할 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알고 격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격국과 가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격을 할 때는
식신을 식신이라 그러지 않고 희신이냐 기신이냐로 봐야 돼요. 원령처럼 여기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평관, 정관, 정제, 편제, 식상, 인성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자가 일간이고 외부에 있는 조정자는 재관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재관에 못 맞추겠다는 것과 오행의 희기신이 원령에 못 맞추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역할들을 희기신이라고 하는 5개로 말하는 거죠. 5단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후를 해야 되는데 계절의 조후에서 여름에는 뜨거운 열이 필요하지 차가워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가져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이 필요해요. 겨울에는 차가운 냉한 기운이 필요하고요. 봄에는 차고 뜨거운 공기가 필요하죠. 여름에는 차갑고 뜨겁고, 가을에도 차갑고 뜨겁고, 겨울에도 뜨겁고 차가운 기운이 필요해요. 그러면 겨울에는 차가운 기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할게요. 겨울에는 겨울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뜨거운 기운이다. 여름에 있어서 안 되는 기운은 차가운 기운이다. 그러면 겨울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차가운 기운이 없는 거죠. 여름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뜨거운 기운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름에는 뜨거워야 되니까 뜨거운 기운이 없는 게 문제지. 차가운 기운이 없는 것은 여름에 문제가 안 된다. 여름에는 뜨거워라, 겨울에는 차가워라. 여름에 뜨거운 기운이 없으면은 차가운 기운이 오니까 냉해가 들어서 망쳐버리죠. 여름에 뜨겁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니까 기후의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겨울은 차가워라 라고 했는데 겨울이 차지 않으면 겨울이 아니니까 겨울에 여름에 할 일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봄, 가을에도 뜨겁고 차가운 기운을 같이 공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봄, 가을의 성격은 봄, 가을에 출생한 사람들의 성격은 항상 공유하라, 수평하라, 평등하라. 이게 봄, 가을에 출생자들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조우를 배웠지만은 조우를 유념해서 활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조우를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봄 기운은 동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체적 봄은 사실은 인묘진이지만은 기운은 동지부터 시작이다. 생명체의 봄은 입춘부터 시작이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으로 점점 커지는 것이지 바로 봄이라고 해서 따뜻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평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춘절이 되면 인간도 수평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도 친구와 같은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여름은 어떨까요? 여름은 차가운 기운이 아래이고 뜨거운 기운이 위에 있으니까 여름은 이렇게 수직적 마인드예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하적 마인드가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보수적 마인드라고 하죠. 그래서 춘절이나 추절은 진보적 마인드라고 해요. 하절은 상하적 마인드니까 되게 지위를 추구하는 위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위 추구형.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운이 위에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서 차가운 기운으로 내려오죠. 이것도 수평에 거의 가까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춘절과 추절은 친목적 성향, 공감적 성향인데 서로 이렇게 역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 가게 되면은 차가운 기운이 더 커지고 뜨거운 기운이 더 작으니까 동절이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를 따지게 돼요. 여름은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면은 차가운 기운이 오죠. 겨울은 차가워야 되는데 차가운 기운이 밑에 있고 뜨거운 기운이 위에 있다면, 여름에는 위에가 차가우면은 지위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많이 가진 거를 가지고 유세를 떨게 돼 있어요. 위세를 떨게 돼 있다는 거죠. 여름은 원래 상하적은 지위를 추구해야 되는데 여름이 차가우면은 지위 추구형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냐, 부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계급이 높다는 의식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춘절은 차가워라. 그리고 나서 조금씩 따뜻해져야 되죠. 그런데 춘절인데 점점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춘절에 태어나서 점점 차가워지니까 가을 기운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우적 성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나중에 그 성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춘절은 학생들이 상하가 있으면 안 되죠. 학생들이 상하적 논리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모두가 다 우정으로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춘절이 너무 뜨거워라, 혹은 너무 차가워라, 그러면은 이게 우정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만 나누는 사람들이 되니까 파벌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나요. 가을은 뜨거운 기운에서 점점 차가운 기운이 있으라고 했는데 가을에 반대로 차가운 기운이 많다. 그러면 점점 뜨거운 기운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운이 이제 역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능력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가을에, 그렇죠? 친목을 유지하는데 더 뛰어나서 부조리를 만들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밖에 없다면은 차가워야 되는 계절에 차갑게 태어난 거예요. 그건 극히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수화가 전혀 없으면은 지나치게 한조한 걸로만 되어 있으니까 상하 구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만 이제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겠죠. 사주에 목이 없으면은 사람을 친목이나 우정으로 대하지 않고 일이 없으면 만나지 말자는 어떤 그런 심리적 작용을 가지게 돼요. 오행으로는 생존이나 생활을 위한 직업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음양내 한난조습은
그 사람의 심리작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음양과 오행 중에서 당연히 음양인 한난조습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심리나 내한테서 나오는 눈빛, 말투, 생활 습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처리 방법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사람의 심리적 작용을 구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생활 방식이고, 육신으로 가서 사람을 대하는데 춘절생은 친목과 우정으로 대한다. 여름은 상하관계로 대한다. 가을은 공동이라고 하는 논리로 대한다. 겨울은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로 사람을 대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물론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조금 뜨거워라, 조금 무척 차갑고 조금 뜨거워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 네가 수명이 긴가 짧은가, 네 능력이 오래 가나 안 가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걸로 증명하라 그랬는데, 겨울이 차가운 기운보다 만약에 뜨거운 기운이 더 많으면은, 겨울에 열심히 돈을 벌라 그랬는데 돈은 안 벌고, 여름 기운이 더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꾼이 되기보다가는 한겨울에 태어나서 지위를 추구하니까, 이제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주당 지역구 회장은 한번 해야 돼 하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태어나서 부적 마인드를 갖지 않고 지위적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절과 하절을 한 세트로 해서 목생화라고 하고요, 추절과 동절을 한 세트로 해서 금생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의 중요성에 의한 수직적 조직이다. 위에서 밑을 존대하고 밑에서 위를 존경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생화를 형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형호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금생수도 한 세트가 되어야만이 서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나눌 분자라고 하죠. 분업하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동절의 금생수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목생화의 기운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생수라고 하는 동네는 가졌냐 못 가졌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동네인데, 돈보다가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요. 목생화가 더 많으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복지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노조에 참여를 해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금생수의 기운이 많은데 목생화의 계절인 내가 하절에 태어났다. 하절에 태어나서 금생수의 기운이 많다 이러면은, 하절은 뭐예요? 상하의 규칙적인 어떤 상하가 이제 이렇게 지위에 의한 상하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형제처럼 지내야 돼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금생수가 많다?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법관을 한다든가, 그 기숙사 사감, 학년주임, 이런 까칠한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 심리가 가져다주는 직업적 지향 마인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조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심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육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육신으로 넘어가야만이 이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밑바탕의 근본을 만들어야 돼요. 육신으로 가서. 가령 평강격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춘절에 목생화로 생겼나 금생수로 생겼나에 따라서 그 평간의 성격이 다른 거죠. 금생수의 평간과 목생화의 평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목생화의 평간은 우리가 같이 하자, 협력하자 이런다면은 금생수의 평간은 같이 하겠죠. 말투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생각을 가졌고 어떤 계획도 가졌겠지만 조후가 잘못되면 자기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인드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은 반드시 습하라고 했으니까 습해야 되고, 여름은 뜨거워야 되고, 가을은 조해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돼요. 그런데 춘절에 습하라고 했는데 습하지 않고 조하게 되면은 우정을 나눠야 될 사람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여름은 더워야 되는데 춥게 생겼으면 상하관계만 골라서 까게 되겠죠. 가을은 조하라고 했는데 가을인데 습하다. 그러면은 내보다가 더 잘 나가고 나보다가 실력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동절을 또 이제 추우라고 했는데 따뜻하다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까게 돼요. 그래서 대기업을 뭐 타파라 해가지고 대기업을 그냥 거들내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동절에서 춥지 않고 따뜻한 사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동절에 금생수에 이제 따뜻한 기운이 섞이면, 그렇죠? 권리나 권한, 어떤 힘겨움에 대한 인권을 위하라고 했더니 인권을 말살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제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보기는 조우로 보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통변성이라고 하죠. 정관이다 그러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그 별을 무엇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려면 조우를 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본 바탕만 가진다면 매끈한 통변이 가능해요. 반드시 조우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갑목 그러면 갑목 정관은 생각이 없어요. 갑을경신은 생각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생각은 어디에서? 수화가 만들어요. 수화가 만드니까 정관은 모두가 다 지시자처럼 보이지만은 갑목이 정관이면 수가 인성이면은 수가 주체가 되는 거지 정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은 정관이라고 하는 크기가 주체가 아니라 그 조직의 사업성이라고 하는 인성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육신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항상 내 말은 틀리고 상대 말이 맞다. 내 생각은 틀리고 상대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마인드만 가지면 육신은 금방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